안녕하십니까 회원님들. 어제 이어서 오늘 또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다름 아니라 저희 회원님 부탁에 의해서 마련한 시간인데요. 어떤 부탁일까요? 바로 이 기사에 있습니다. 동화 사이언스에 실린 기사인데요. 표준 모형이 풀지 못한 입자 물리의 비밀을 풀어주세요. 저희 회원님 부탁이 아니고 이 기사에 실린 바로 이분,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한국인 최초 미 물리학회장에 선출된 김영기 미국 시카고대 교수의 강연 내용에 이런 부탁이 있었군요. 표준모형이라고 하게 되면 입자 물리학에서 바이블처럼 성서처럼 여겨지는 이론이죠. 그런데 말이죠. 지금 한국인 최초로 미국 물리학회장에 선출된 김영기 교수, 이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지. 이분은 한국인 최초로 미국 물리학회 회장단으로 선출된 세계적인 석학이다. 기사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유럽 입자물리연구소 고에너지 가속 연구기구와 함께 세계 3대 입자 가속 연구소 중 하나인 페르미 국립가속기 연구소 부소장을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12개국 850명의 연구자들 이끌었군요. 한국인 과학자로서 아주 대단한 경력을 가졌죠. 그리고 2004년에는 미국 물리학회 석학회원으로 선정됐습니다. 미국 물리학회는 1899년 설립돼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물리학회로 전 세계에 5만여 명의 물리학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그런 단체죠. 그래서 이분은 여기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가 지난 9월 선거 결과에 따라서 2022년부터 2024년 말까지 회장단을 지내며 2024년 회장을 맡는다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분이네요. 한국인,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재미 한인과학자기술협회 제51대 회장으로도 선출됐습니다. 아주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강연을 하면서 이런 부탁을 한 거죠. 표준 모형 이론을 가지고 풀지 못한, 우리가 다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10년 가까이 됐죠. 히그스 입자가 곧 발견된다고 전 세계 언론이 떠들었죠. 또 이 히그스 입자를 발견함으로 인해서 이 표준 모형 이론이 완성된다는 거죠. 이 이론으로 인해서 히그스 입자 발견으로 인해서 우주 탄생부터 시작해서 우주의 모든 진실을 밝힐 수 있다. 우주의 모든 비밀을 밝힐 수 있다고 모든 언론이 떠들었고, 또 이 분야의 입자물리학회 그 분야의 과학자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떤가요? 10년 가까이 세월이 흘렀죠. 표준모형 이론이 히그스 입자의 발견으로 인해서 완성이 됐지만 밝혀진 우주의 진실은 전혀 없어요. 우주 탄생의 진실도 못 밝겠죠. 암흑에너지 진실, 암흑물질의 진실, 블랙홀의 진실도 전혀 밝힌 것이 없어요. 이 이론 가지고. 은하 형성의 진실, 은하의 기원의 진실도 전혀 밝혀진 것이 없어요. 그때 10년 전 우리는 큰 기대를 가지고 정말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언론의 주장대로 우리는 큰 기대를 했었지만 정말 밝혀진 우주의 진실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김영기 교수 이분은 강연에서 이 표준명리 이 이론을 가지고 풀지 못한 진실, 이 비밀을 밝혀달라. 비밀을 풀어주세요 하고 우리 미래 세대에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원이 이 기사를 보고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원장님께서 이 비밀 좀 풀어주세요. 원장님이라면 이 비밀을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고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원님의 그 부탁으로 제가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진실을 밝히려면은 너무도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많은 증거들을 제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시간으로는 부족할 것 같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몇 차에 걸쳐서 제가 이 진실을, 이 비밀을 밝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선 블랙홀을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표준 모형, 이 이론을 가지고 풀지 못한 입자물리의 비밀을 풀어주세요. 그 답은 어디 있을까요? 그 답은 블랙홀에 있다. 이게 표준 모형으로 풀지 못한 비밀은 블랙홀에 있다고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블랙홀은 우주의 이 전체가 이 진화의 마지막 단계, 마지막 단계, 그 경지에 오른 전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블랙홀 전 단계 전체가 이 중성자별이죠. 중성자별인데 블랙홀을 알려고 하게 되면 이 중성자별을 알 필요가 있죠. 블랙홀의 비밀을 밝히려면 우선 블랙홀의 밀도부터 알아야 되거든요. 블랙홀의 밀도, 블랙홀에 압축되어 있는 이 밀도. 블랙홀은 1cm 입방당, 요만한 손가락 한 매만한 1cm 입방당 밀도가 180헥톤이에요. 바로 여기에 표준 모형, 이 히그스 입자 이론으로도 풀지 못한 비밀의 답이 있다. 왜냐하면 1cm 입방, 여기에 압축된 이 질량의 진실을 밝히게 되면 우주의 모든 진실을 밝힐 수가 있거든요. 표준 모형, 히그스 입자 이론을 가지고도 풀지 못한 우주의 모든 진실, 입자 물리의 모든 비밀을 풀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분명한 진실이 있는데요. 무게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무게 실체가 있다는 거죠. 맞죠? 어떻습니까? 이건 보편적 상식이죠. 무게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무게 실체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블랙홀 밀도에 1cm 입방에 180톤의 무게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무게 실체가 있다는 거죠. 다 아시는 것처럼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은 진공입니다. 아주 무거운 진공이죠. 1cm 입방당 180억 톤 나갈 정도로 아주 무거운 진공이죠. 그래서 우주에는 두 가지 진공이 존재합니다. 블랙홀이라고 하는 이 블랙홀이라고 하는 극단적으로 압축된 진공이 존재하고 또 암흑 에너지라고 하는 전혀 압축되지 않은 자연 상태 우주 진공이 존재하죠. 그래서 우주에는 두 가지 진공이 존재하는데요. 세계 천체 물리학자들은 이 암흑 에너지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단서를 밝히면 세계에 여러 개 노벨 물리학상을 줘도 아깝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그 답도 역시 블랙홀에 있다는 거죠. 블랙홀에 압축되어 있는 그 진실을 밝히게 되면, 그 무게의 실체를 밝히게 되면 우주의 모든 진실, 입자 물리학의 모든 비밀을 밝힐 수가 있고 암흑 에너지의 진실도 밝힐 수 있다는 거죠. 이 비밀을 밝히기 위해서는 블랙홀로 진화하기 전 단계의 천체를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태양보다 10배 이상 큰 질량을 가진 이 별의 중심 핵은 이제 철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철 원자는 중력에 가장 잘 견딜 수 있는 안정적 구조를 가졌어요. 그래서 태양보다 10배 이상의 큰 질량, 그 중력으로도 그 별의 중심 핵을 이루고 있는 철 원자 껍데기를 붕괴시킬 수가 없죠. 철 원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핵이 존재하고 바깥으로 4개의 원자 껍데기가 둘러싸고 있고 거기에는 26개의 전자들이 궤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핵을 둘러싸고 있는 이 네 겹의 이 원자 껍데기를 깨뜨려야 핵 융합을 통해서 질량이 더 무거운 물질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별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물질을 만들어내는 우주 공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우주의 모든 만물은 별에서 만들어진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원소들로 이루어진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고 또 이 분자들로 이루어진 세포들로 우리 생명체가 이루어져 있죠. 이것이 우주의 진실인데요. 예. 그런데 이 태양보다 10배 이상의 질량을 가진 이 별이 폭발할 때 그 별의 중심 핵을 이루고 있는 철원자 껍데기가 붕괴돼요. 깨져요. 그러면서 이 철원자 껍데기 밖에서 네 개의 그 껍데기 밖에서 궤도 운동을 하던 전자들이 핵으로 밀려 들어가면서 핵을 이루고 있는 양성자와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양성자가 중성자로 변환이 됐죠. 그러면서 이 원자 껍데기는 날아가고 파편이 돼서 날아가고 원자 껍데기 안에 빈 공간, 원자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빈 공간이거든요. 원자 껍데기로 둘러싸인 그 안에 이 핵을 둘러싸고 있는 원자 껍데기 안은 대부분이 빈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 껍데기 안에 이 빈 공간, 핵이 차지하고 있는 원자 핵이 차지하고 있는 그 규모는 이 빈 공간이 야구장이라고 하게 되면 원자 핵은 겨우 야구공보다 작아요. 야구공보다 작아요. 그런데 이 태양보다 10배 이상의 별이 폭발하면서 이것을 초신성 폭발이라고 하는데요. 이 별이 폭발하면서 그 핵을 이루고 있는 그 별의 핵을 이루고 있는 철원자 껍데기도 붕괴되고 빈 공간도 사라지고 그 껍데기 밖에서 궤도 운동을 하던 전자들의 핵으로 밀려 들어가면서 양성자와 결합해가지고 중성자로 변환이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사라지는 것이 있죠. 사라지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핵을 둘러싸고 있던 원자 핵을 둘러싸고 있던 네 개의 껍데기가 파편으로 날아가고 그 다음에 그 껍데기 안에 둘러싸여 있던 이 빈 공간, 이 빈 공간이 진공인데 이 빈 공간이 또 사라지고 결국엔 남는 것은 전자와 양성자로 양성자가 결합하면서 중성자로 변환된 이 입자들, 이 중성자들이 압축되면서 남아있게 되죠. 이 원자 핵은 중성자와 양성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철원자 껍데기가 붕괴되면서 이 껍데기 밖에서 궤도 운동을 하던 전자들이 핵으로 밀려 들어가면서 양성자와 결합해서 중성자로 변환돼 가지고 이 중성자들이 극단적으로 압축된 천체가 바로 이 블랙홀로 진화하기 전 단계의 중성자 별이다. 예, 그걸 말씀드리고요. 이때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별의 외층은 다 이렇게 날아가고 이 핵만 남게 되는데 그러니까 규모가 엄청 작아지게 되겠죠? 예. 어느 정도로 작아지는가? 태양보다 10배 이상 큰 별이 어느 정도로 작아지느냐? 서울시 규모보다 작아져요. 서울시 규모보다. 그러니까 작아지는 반면에 밀도가 엄청난 거예요. 예? 아까 전체의 이 진화 단계에서 최고 경지에 오른 블랙홀의 밀도가 1cm 입방당 180억 톤이 나간다고 했는데요. 이 블랙홀로 진화하기 전 단계 이 중성자별의 밀도는 1cm 입방당 10억 톤이 나가요. 10억 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자 안에, 그 원자 껍데기 안에 대부분은 빈 공간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 빈 공간이 야구장이라고 했을 때 빈 공간, 핵이 차지하는 규모는 이 빈 공간이 야구장이라고 하게 되면 핵은 겨우 야구공보다 작다. 예? 그러니까 이 태양보다 10배 이상의 별이 폭발을 해가지고 초신성 폭발을 하면서 중성자 별로 진화하게 되는데 중성자 별은 서울시 규모보다 작아진다는 거죠. 예, 작아진다는 거죠. 하지만 그 밀도가 극단적으로 압축된 이 중성자들의 이 밀도가 1cm 입방당 10억 톤. 10억 톤이 나간다는 거죠. 예. 우리가 블랙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중성자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까 태양보다 10배 이상의 별이 폭발하면 중성자별로 진화한다고 했는데 태양보다 10배가 아니라 30배 이상 큰 별들도 있거든요. 예? 이 별이 폭발하게 되면 이 중성자마저 이 중성자 핵마저 붕괴될 수가 있어요.
그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이 중성자들이 붕괴될 때 중성자들은 세 개의 쿼크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 세 개의 쿼크는 1837개의 전자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또 이 한 개의 전자는 약 10억 개 중성미자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다 붕괴된다는 거죠. 태양보다 30배 이상 큰 별이 폭발할 때 이 중성자들이 붕괴되면서 그때 이 한 개의 그 중성자가 세 개의 쿼크 입자들로 붕괴되고 이 세 개의 쿼크 입자들은 1837개 전자들로 붕괴되고 이 한 개의 전자는 약 10억 개의 중성미자들로 붕괴되고 이 중성미자는 광자들로 붕괴되고 이 광자는 빛을 내는 이 광자는 진공 입자들로 붕괴된다는 거예요. 진공 입자들로. 예? 그래서 이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성자가 붕괴되면서 이 중성자 별이 붕괴되면서 맨 마지막으로 남은 입자들, 맨 마지막으로 남은 진공 입자들이 극단적으로 압축된 천체라는 거죠. 예? 압축된 천체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블랙홀의 밀도, 질량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무게 실체가 있다는 거다. 예? 이게 팩트예요. 이 진실만 밝히면 우주의 모든 비밀을 다 밝힐 수가 있어요. 제가 앞으로 이렇게 연이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예. 그래서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은 별이 이 천체의 진화 과정에서 맨 경지에 오른, 예? 마지막 경지에 오른 천체인데 이 중성자 별이 블랙홀로 진화할 때, 예? 예를 들면은 태양보다 30배 이상의 천체가 별이 폭발할 때 이 중성자마저 붕괴된다. 그래서 이 중성자 별이 붕괴될 때, 이 중성자가 붕괴될 때 쿼크 입자들로 붕괴되고 전자들로 붕괴되고 중성미자들로 붕괴되고 광자들로 붕괴되고 광자는 또 진공 입자들로 붕괴되면서 맨 마지막으로 남은 진공 입자들이 극단적으로 압축된 천체가 블랙홀이다. 예,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블랙홀에는 빛이 존재하지 않아요. 예. 빛이라고 하는 것은 광자들, 예? 광자들이 그 집단을 놓고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데, 근데 블랙홀은 이 강자마저 붕괴됐기 때문에, 빛을 내는 이 광자마저 붕괴됐기 때문에 블랙홀은 빛이 없는 거였죠. 빛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블랙홀이 이 우주에서 가장 극단적으로 압축된 천체, 예? 극단적으로 압축된 천체, 가장 무거운 진공이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 별의 진화 과정에서, 중성자 별의 진화 과정에서 이 중성자가 붕괴 해체되면서 맨 마지막으로는 광자까지 해체되고 맨 마지막으로 남은 진공 입자들 극단적으로 압축된 천체가 블랙홀이다. 예? 그래서 블랙홀은 그렇게 1cm 방당 180억 톤 나갈 정도로 밀도가 압축이 되어 있다는 거죠. 분명히 말합니다. 중성자 별의 진화 과정에서 중성자 별을 진화하니까 중성자 별이 극단적으로 압축된 것이 1cm 방당 10억 톤이라면, 예? 태양보다 30배 이상의 천체가 별이 폭발할 때 이 중성자마저 붕괴되는데 이때 어느 정도로 더 압축되느냐? 이 중성자 별보다도 18배가 더 압축이 된 거죠. 18배 더 압축이 돼가지고 1cm 방당 180억 톤 나가는데 이것은 입자의 붕괴 해체 과정에서 맨 마지막으로 남은 진공 입자들이다. 그렇다면 말이죠. 이 진공 입자들이 극단적으로 압축된 이 블랙홀에 여기까지 진화되기까지 이 과정을 거꾸로 우리가 가게 되면, 거꾸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추적을 하게 되면 암흑 에너지 일러요. 암흑 에너지. 예? 왜냐하면 이 블랙홀이 되기 전에 광자가 됐었죠. 예? 광자가 해체되기 전에 중성미자가 됐죠. 중성미자로 해체되기 전에 전자가 있었죠. 전자가 해체되기 전에 쿼크 입자가 있었죠. 쿼크 입자가 해체되기 전에 중성자가 있었죠. 이렇게. 예? 또 이 별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 그것들을 보게 되면, 우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진실을 밝힐 수가 있는데, 모든 진실은 시작에 있다.
모든 진실은 시작에 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깊이 있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것까지 오늘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은 좀 지루할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하고, 또 이 보시는 분들이 오늘 강의에서 좀 이렇게 납득이 안 된다, 궁금한 것이 있다 하게 되면 댓글 달아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제가 해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에 이어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예, 표준 모형이 이 이론이 풀지 못한 입자물의 진실, 우주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시리즈로 이제부터 너무 지루하게 제가 하진 않고 이렇게 짜막짜막하게 토막을 내서 알기 쉽게, 또 그 과정에 우리 회원님들 질문을 주시면, 또 반론도 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해명을 하면서 진실을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회원님들 감사합니다. 예.